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각은 11월 28일 오전 9시 5분 정도 되는 시각입니다. 먼저 이 한일단조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보니까요. 한 2,730원 정도 하고 한 4점 몇 프로 정도 내린 상황인데요. 정말 이 주가를 보니까 난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썸네일 제목에서 다른 것처럼 이 우크라 특사단의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난색을 표현했다 그랬죠. 그것은 정말 이 실제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 보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우리가 공급될 무기 중에서 이 박격포탄이 제가 어제도 계속 방송을 했었죠. 공급될 사실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정말 한일 단조는 그 박격포탄 전량 생산 아닙니까? 완전히 이 대박날 종목, 어찌 보면 이 템백으로 날아갈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두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기사 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이 특사단이 이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난색을 표했다. 참 어이없는 이런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우크라 지원단이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에서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난색을 표현할 것이라면 그 전쟁 중인 국가에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군수 내부 10명을 왜 들어오라 했겠는지, 참 이걸 보면 너무 이 기본적인 사실도 참 모르고 이 보도를 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기자란 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우선 이 분석가나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란 것은 말 그대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아주 제목을 타이틀을 선정적으로 달고 선정적으로 기사를 쓴다. 그것이 이 기자의 속성이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우크라가 어떤 무기들을 공급을 요청했는지 정확하게 그 무기 리스트, 정확하게 그 구체적 목록에 대해서 리스트가 현재까지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방어용 무기,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방공용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천궁을 대표적인 예로 어제 보도에서 들었을 것이고, 그 천궁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생산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3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는 맞는 표현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을 사기를 무기를 구매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수출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뭐 그 수출을 하면 뭐 대외무역법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완전히 뭔가가 확실하게 결정이 구체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 대통령실 관계자 또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발언에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 것을 대외무역법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다.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했다. 즉 말해서 선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난색을 표현할 거면 그렇게 이 국방부 의 관계자들 장관을 포함해서 수뇌부를 이렇게 전쟁 중인 국가에서 들어오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한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쉽게 오라고 하겠느냐? 근데 하물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발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연찬에서 너 온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기 지원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다만 기자들이 그 팩트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수출한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대외무역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족을 다른 것이다. 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윤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그 특사단을 방하는 예방을 받고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양국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이런 말을 했죠. 실효적이라는 거 말을 말 그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이란 말이란 단어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어떤 이 경영진 오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딱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자, 이거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 해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 이 말은 해주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문제들을 해결할 거를 해결해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무기 공급을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여기서 이 수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아주 정말 묘수를 찾아냈다.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 우크라 특사단이 진작 빨리 오면 왔을 것인데 그동안 계속 뜸들이고 안 왔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어제 그것 상황을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하고 우크라가 양국이 정말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양국 정부가 그동안 고심한 결과 시간이 소요됐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봤는데 뜻밖의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기를 구매를 희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입장에서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정말 이게 묘수다. 이게 왜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기를 무상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무기를 보낼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됩니다. 다른 나라로 무상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바로 보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대외무역법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무상으로 만약에 보내는 그것도 수출이죠. 수출에는 꼭 유상 수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상 수출도 폭넓은 개념에서 수출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게 되면은 그건 대외무역법 규제의 해석인가에 따라서 저촉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상 수출로 전환한 유상 수출이라는 묘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서 잠깐 이 삼각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삼각무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의 TV를 갖다가 만약에 10,000대를 한번 수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수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영국의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 삼성전자에다가 자, 당신들 TV 10,000대를 우리한테 좀 수출을 해주시오 하면서 이제 수입업자가 우리 대한민국 수출국에 대해서 선적항과 도착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 선적항은 부산항이다. 그 다음에 도착항은 중국의 어떤 항으로 도착항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결제는 어떤 은행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물건의 도착지는 중국으로 물건이 가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수출은 영국으로 분류가 된다. 우리가 수출한 국가는 영국으로 분류가 된다. 자, 그렇다면 그 중국에서 적당히 물건을 어떻게 해서 어디로 다시 보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중국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삼각무역인데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상 지원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로 바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무상 지원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외 수출입 관계상, 자, 구조상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로 바로 보내야 되는데 결국은 무상 수출도 수출인 거기 때문에 대무역법의 해석여하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촉될 위험성이. 그렇게 되면 민주당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회 통로를 찾은 것이 수출이란 이 방안을 찾은 것이다. 자,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이 무기 공급은 100%가 확정돼 있다. 정말 100%가 확정돼 있다. 그거는 1% 예외도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왜냐하면요. 아까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우크라이나의 목적이 뭔지를 뻔히 우리가 아는데 난색을 표현할 거라면 도대체 그 중요한 국방장관 포함해서 군 수뇌부 10명을 이 전쟁통에 왜 들어오라 했겠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예외도 없이 우크라이나 무기는 공급될 것이다.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은 155mm 포탄을 공급할 때 50만 발은 미국의 대여 형식으로 공급을 하고 10만 발은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결국은 그런 형태로 어떤 우회 루트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지 않겠습니까? 동맹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 협의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삼국 수출을 하려면 누군가가 한 국가가 개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동맹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봐야 된다. 자, 그런데 또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게 배치될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또 이 추측성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 기사들 내는 거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나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정말 이 단세포적으로 정말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단세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거는 군사평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단세포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느낍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은 트럼프의 그러한 것들은 자국민에 대한 뭐 기만 전술이든지 또 다른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 대외적인 기만 전술이든지 일종의 그런 쪽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로 제가 제시한 것이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공격용 무기 영국, 프랑스에 다 공격용 무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해서 종전을 해버리고 세기를 박아버릴 것이라면 영국, 프랑스 정부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등을 져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제 윤 대통령도 바로 그런 발언을 했죠. 바이든과 트럼프는 원팀이다, 한 팀이다는 발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국익을 앞두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액션이다. 정치인으로서 액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우리가 이 방어용 무기, 영국과 프랑스는 공격용 무기 장거리 본토 때릴 것도 허용을 하는데 우리는 뭐 그 방어용 무기 공급하는 것 그것도 3자 루트를 취하는 거 그것도 못한다면 너무 어린애 같은 짓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지금부터 이제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인데 이 기사는 뭐냐면은요. 그 우크라이나가 이 박격포탄 자체적으로 생산한 박격포탄이 불량품이 돼가지고 10만 발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전량 회수해서 이 전수조사를 들어간다는 이 기사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 직업이 뭐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 이 편집할 수 있는 그 PD를 고용하지 못해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유튜브 자막에다가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많이 낭비할 그런 없어서 간단하게 요거 기사를 캡처한 것만 좀 보내드릴 텐데요.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신다면 우크라 박격포탄 이렇게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이 기사를 연합통신 기사를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일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연합통신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불량포탄 만들어서 전선에 보낸 우크라 최소 10만 발 회수해가지고 전수조사한다. 자, 이 기사가 어제 27일이죠. 어제 27일 날 오후 늦게 보도됐거든요. 우크라 현지 시각으로는 26일입니다. 26일 날 이 보도된 기사를 AFP 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기사를 연합통신이 어제 오후 늦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아직도 이 기사를 보시고 이 감이 안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이 허구한 날 많은 날 중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날짜가 어제지 않습니까? 자, 어제 이 기사가 왜 떴겠는지 현지 시각으로는 26일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27일. 딱 맞춰서 이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자, 이렇게 해도 아직도 모르시겠다. 자, 그러면 요 밑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 전량 회수한 이 10만 발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 대체 분야 10만 발을 전쟁에서 당장 10만 발을 회수했으니까 그 부족분을 뭔가로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쟁이 안 되니까요. 자, 그 10만 발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겠다. 자,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이게 너무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사단이 윤 대통령을 방한하는 날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것은 박격포탄을 우리 것을 수입해 가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왜? 외국에서 수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0만 발의 박격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가 되겠느냐. 그래서 육군 전력으로 따진다면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유럽 다 무기고 다 비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고 마침 또 특사단도 왔기 때문에 그 문제도 협의가 됐을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대외 상국으로 수출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전에도 참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격포탄 가격이 지금 4배나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155mm 포탄 같은 경우 250만 원 하던 게 1,14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4배가 뛰었으면 그 4배 폭증한 것만큼은 순수히 공급 부족으로 뛴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마진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게 과연 155mm 포탄에만 국한되겠느냐? 박격포탄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박격포탄은요 거의 총알 수준으로 그냥 팍 넣고 나가고 팍 넣고 나가고 엄청나게 다발적으로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수요가 있는 겁니다. 박격포탄은. 자, 그것의 상당 부분이 마진이 돌아갈 것이고 그것의 전적인 생산은 한일단조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것이 또 10만 발로 끝나겠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 이어지는 루트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한일단조 정말 이건 이런 종목에서 정말 텐베거가 아무도 상상 못한 곳에서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밀지 모자는 겨울에 사야 되고 주가는 공포를 먹고 자란다. 자, 지금 이럴 때가 바로 한일단조 투자해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그 제가 자주 이 방송 지금 워낙 이 지금 사태가 중요한 시점 변곡점이라서 제가 방송을 어제 오늘 자주 했는데요. 유튜브 방송 자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매일 이 분석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셔서 주식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한일단조에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